버크만 프로젝트 6장 체계적으로 일하는가 자유롭게 일하는가. 별난 한 쌍은 문화계에서 자주 다루는 진부한 소재입니다. 가령 한쪽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반면 다른 쪽은 어수선한 정도는 아니지만 자유분방하고 좀 더 융통성 있게 구는 한 쌍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이 두 유형의 차이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직원은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 단계를 평가하여 목록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한 직원은 마감 기한 즈음에 바싹 긴장하여 전력 질주하며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두 방식 가운데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표 지점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가면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한 결과물을 얻는 걸까요? 아니면 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초점을 더 잘 맞추고 낭비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걸까요? 항상 그렇듯 버크만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는 각기 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체계라는 요소의 스펙트럼에서 당신이 어디에 위치하든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체계 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차분하고 정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관계 요소는 한때 완고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특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시스템과 절차를 따르는 것에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직원들은 전 계획적인 사람이라 이 일을 제 방식대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혼란한 상황에서 질서를 만들어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체계 그 자체가 좋아서 체계를 선호한다거나 타인이 고안한 체계를 기꺼이 수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계적 성향이 강한 직원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체계를 따르도록 강요받기보다는 자신만의 시스템에 따라 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일관되고 질서 있게 따르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실행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권위를 발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경비 보고서를 관리팀에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늦게 제출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에 불평하는 완고한 회계 담당자는 바로 체계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버크만 프로젝트에서는 체계 요소 스펙트럼의 어느 끝에 위치하든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11가지 관계 요소에 모두 해당됩니다. 각 요소에는 나름의 장점, 욕구, 스트레스 요인이 내재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점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체계성이 낮아도 체계성이 높아도 다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체계성이 낮은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고 자발적이며 일을 즉흥적으로 처리하고 방향을 재빨리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방식에 자유와 탄력성이 주어지면 창의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때가 많습니다. 고위 관리자들 가운데 체계성이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며 업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체계성이 높은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체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질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연함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경직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환경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규칙이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 유형입니다. 건강한 조직은 체계성에서 두 유형의 직원들을 어우르기 위해 융통성과 정해진 절차 사이에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하여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으면서도 개인이 생산성을 발휘하는 나름의 방식을 억누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경영진은 회사나 조직을 직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수용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직업과 산업 전반이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지금, 이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물러서야 할 때.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한 대학 보건소의 고위 관리자는 체계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 여성은 이러한 성향을 완화하는 법을 배워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타주에서 일하는 컨설턴트 패트리샤 A. 러셀이 코칭한 이 고위 관리자는 세부 요소에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심한 업무 방식으로 말미암아 의료계에서 단단한 입지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승진을 거듭하여 성실하고 섬세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팀이 달성해야 할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 목록을 만들어 철저하게 구두지시를 하는 등 팀원들을 세세하게 조직화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은 직원들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창의성을 보이지 못할 때 항상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소한 부분에까지 통제받는다는 기분이 들었고, 창의성을 조금이라도 발휘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지시 때문에 접어두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느낀 감정은 좌절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만의 문제 해결책을 찾거나 정해진 목표를 이룰 획기적 방법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자유나 격려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각자 능력이 있음에도 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샤는 그 관리자와 팀원들에게 체계라는 관계 요소의 역학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설명은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 관리자는 체계 요소에서 평소 스타일 점수가 높고 욕구 점수는 더 높았습니다. 그 점수를 보고 자신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어도 세심한 부분까지 심하게 간섭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억눌렸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에게 각자 최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직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지시해주는 일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던 고삐를 좀 느슨하게 하고 팀원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믿기 시작하자 팀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팀원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 독창적인 생각을 하면서 협력했습니다. 업무 분위기가 아주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곧 성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관리자는 7개월 사이에 조직의 수익률이 6% 향상되었고 직원 만족도도 평균 5%가 올랐다고 패트리샤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체계 요소의 스펙트럼에서 양극단 모두 나름의 강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미시시피주 옥스포드에서 버크만 컨설턴트로 일하는 밥 브루어는 체계와 관련한 문제로 한 고위 최고 경영자와 상담했습니다. 체계 요소에서 그 경영자의 욕구 점수와 평소 스타일 점수 결과는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서로 뒤바뀐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 경영자의 버크만 보고서에는 그가 세부 사항의 생각을 아주 많이 하면서도 생각한 만큼 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스스로 정확하게 알았고 항상 자신의 생각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전달할 때는 대충 말해버리곤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전달 사항이 너무 많다고 여길 거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경영자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줬을 텐데요 라고 말하면 직원들은 아니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요구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을 직원들이 가지고 오면 늘 어이없어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밥은 명확하고 완전한 의사결정을 위해 간단한 피드백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곧바로 좋아졌습니다. 그 경영자는 직원이 자신의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제가 방금 어떻게 하라고 했죠? 라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로 고쳐주었습니다. 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을 배우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서로의 관계에 상당한 평화가 찾아들었고 서로도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타협. 부부들의 경우에는 체계 요소 점수가 서로 상반된 경우가 흔합니다. 휴스턴의 컨설턴트 밥 볼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체계 점수가 낮은 사람이 체계 점수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는 비율이 70%는 되는 듯 합니다. 아마 자신에게 없는 상대방의 특성에 끌려서 그런 것 같아요. 밥 볼링은 아내와 성향이 달라서 생길 만한 문제를 한 가지 부분에 서로 동의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른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공간은 모두 체계 성향이 높은 아내의 취향대로 꾸미기로 한 것입니다. 반면 밥의 작업실은 그에게 성역과 같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꾸몄습니다. 밥은 아내는 사람들이 오면 제 작업실 문을 닫아버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체계 유형이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원인은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체계 요소의 점수 자체가 아니라 이 점수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입니다. 애틀랜타의 컨설턴트 스티브 콘월은 셰넌 울라드가 주식회사 서밋 매니지먼트의 관리자로 채용되었을 때 그녀를 상담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남동부에 있는 여러 호텔들을 소유한 곳이자 그 호텔들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영업팀 책임자로 부임된 셰넌은 처음부터 이 팀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팀원 6명 가운데 1명은 절차를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일을 다하기는 했지만 모든 직원에게 할당된 문서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바람에 팀 전반의 업무 과정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 사이에 이 여성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버크만 진단을 받은 후에 팀에서 유일하게 그 여성의 체계 요소 점수가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팀원은 그 여성이 협력 작업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여성은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 유형이었어요. 그 여성은 다른 팀원들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자 상당히 안도했어요. 이후에 팀원들은 그 여성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죠. 세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크만 진단을 통해 팀원 전체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갈등은 발생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버크만 진단 덕분에 더 빠른 해결 방안을 찾는 안목이 생겼어요. 스티브는 한 신임 경영자에게도 체계 요소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나단 쿠퍼 스미스는 B2T 트레이닝 경영자로 승진했을 때 스티브가 여는 코칭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조나단은 새로운 경영자로서 조금의 실수도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서 조나단을 어떻게 코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우선 조나단의 체계 요소 점수가 매우 낮았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스티브는 평소에 할 일 목록을 만들어 일하는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칭을 끝난 후에 조나단에게 할 일 목록을 과제로 주는 일은 특히 피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티브는 전 체계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제가 원하는 대로 코칭했다면 그분은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코칭 모임을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끌었습니다. 조나단이 다음 모임 전까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스티브에게 말하는 것으로 매번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분에게 임무와 체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랬다면 그분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그로 말미암아 코칭이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스티브가 한 말입니다. 스티브는 조나단이 그의 강점과 업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나단의 체계적 성향이 낮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조해줄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구상을 수행하고 업무 일과에 체계를 잡아줄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또 바란 부분은 직원들이 회사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일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맞는 일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것은 회사의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체계적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이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다른 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흔히 비난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출신인 로버트 허드슨은 뉴욕과 마이애미에서 버거킹 지역 관리자로 필라델피아에서 펩시콜라 지역 관리자로 20년 동안 일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항상 직장에서 대부분의 직원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고 느꼈어요. 특히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피하는 성향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죠. 결과가 좋게 나타나도 직원들은 저를 좀 삐딱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경영층 중 일부는 조경이나 리모델링부터 색다른 홍보에 이르기까지 제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확장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로버트는 누군가의 권유로 버크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서야 자신의 업무 성향이 왜 동료들의 업무 성향과 충돌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진단 결과 체계 요소에서 평소 스타일 점수는 16, 욕구 점수는 29로 나왔습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조직에 자신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전 규율에 대한 제 무관심과 회사를 위해 좋은 결과를 내고 싶고 획기적인 방안을 찾고 싶은 바람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로버트는 결국 음식업계에서 나와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M&H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스케줄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저 대신 세부적인 업무를 할 꼼꼼한 직원들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찾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지휘 계통 영역 밖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 메뉴. 체계는 팀이 운영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체계가 있으면 성공에 이르는 길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컨설턴트 윌슨 윙은 한 미디어 기업에서 성과가 저조한 팀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를 떠올립니다. 윌슨은 그 팀원 12명에게 버크만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체계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체계 요소에서 평소 스타일 점수가 낮은 직원들은 계속 바쁘게 일을 했지만 팀 관리자에게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관리자 역시 이 부분의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윌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을 했지만 제대로 완성되는 일은 없었죠.
그 팀에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갖춰야 할 일상적인 체계가 없었어요. 게다가 팀원들은 활동과 변화 요소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앞뒤 재보지도 않고 곧장 시작해 에너지를 막 쏟다가 방향을 바꾸는 데가 많았어요. 윌슨은 관리자의 권위 요소 특징을 보면 그가 어떤 유형의 상사인지 알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바위를 가져와 봐. 어떤 바위든 좋아. 아니 그런 바위 말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도 내가 어떤 바위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직접 보면 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유형이었어요. 윌슨은 이 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이유를 팀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려고 그들을 이른바 생각 메뉴 Food for Thought 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이것은 팀원들이 다양한 요리로 구성된 한 끼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컨설턴트는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활동입니다. 윌슨은 12명에게 4가지 종류의 메뉴를 주고 마감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모여서 논의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팀 관리자가 유일하게 계획한 부분은 테이블 세팅뿐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요리를 끝내야 할 시간이 되자 다른 음식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음식은 다른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을 때 이미 식은 상태였습니다. 윌슨은 제가 그런 상황을 미리 경고했는데도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그건 제가 먹어본 최악의 요리였어요. 나중에 그들은 팀원들의 체계 요소 점수가 어떻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윌슨은 특히 팀 관리자가 다양한 발상을 하지만 팀의 질서가 없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협동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하는 일들이 겹치고 틈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년 후 윌슨은 그 팀과 함께 팀 구축을 위한 코칭 모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선 팀원들에게 예전보다 더 어려운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팀원들이 먼저 대화를 나누며 계획을 세운 후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팀 관리자는 클립보드에 마감 시간과 각 팀에게 할당된 일을 적었습니다. 일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고 관리자는 한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요리 과정의 각 단계를 관리했습니다. 윌슨은 그렇게 만들어진 요리는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팀의 문화는 완전히 바뀌어서 2년 후에 다시 확인했을 때도 팀이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직원이 몇 명 바뀌었는데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